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영화나 음악, 또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구독 경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게는 1개, 또 많게는 3개에서 4개까지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박 아나운서 어떤 상품들 몇 개나 가입했는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 질문 하실 줄 알고 세봤는데 네. 한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많죠, 생각보다. 네. 저도 상당히 많은데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뭐죠? 대부분 아마 비슷할 것 네. 같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될 텐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또 비대면 요즘 선호하시죠. 집콕 쪽까지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구독 경제 성장 아주 눈부셨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계 구독 경제 규모는 지난해 586조 원에 달했는데요. 국내 구독 경제 시장 규모도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만 40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구독 경제가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하지만 구독 경제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소비자 불만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슈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독이 불가능한 상품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말씀하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구독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금융위는 우선 이 구독 경제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들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독 경제 서비스 종류가 워낙 다양해졌고 이용자도 많아진 만큼 잡음도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우선적으로 꼽혔습니까? 무료에 취약하죠, 저희가. 일단 한 달 무료라는 안내 보시면 한 달 정도 한번 괜찮으면 써볼까? 나중에 판단을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구독 경제 이용 시에 무료 가입을 유도한 이후 소비자에게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라는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자원의 조사를 봐도요.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에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 경제 앱 26개 가운데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개는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메일 통지 등 아주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법들이 정말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꼼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구독 경제 사업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구독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무료 서비스 제공을 해놓고 깜빡 잊고 내가 구독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은 구독을 하는 걸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그냥 무심코 한번 무료 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후에 이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전환 통보 한 번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이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고용브리핑 보고 계신 분들이 맞아 나도 저런 경험 있어 하고 다들 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개선책들 마련됐습니까? 아마 기존에 이런 무료 할인 이벤트 끝나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또 서비스 해지하려면 전화를 몇 번을 하고 연결도 안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시기였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식의 꼼수 부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보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음성 전화, 또 문자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가 보다 알아내기 쉽게 알려드려야 하고요.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반해서 해지는 아주 어려운 현재 이 모습들, 이것도 앞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화 몇 번씩이나 했다는 거는 박상유 기자 본인의 경험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네. 저 같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특정 앱
정기 결제 해지할 때 설정에서 내 정보 들어가서 구매 정보 확인하고 또 이용권 관리 목록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뒤에도 수차례 과정을 더 거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요구를 했습니다. 가입할 땐 클릭 한 번으로 되는데 이걸 해지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 사업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위한 계약 화면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고요. 또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 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유료 결제를 내가 뒤늦게 알았을 때 환불 문제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아주 넓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보통 유료 결제가 된 이후에 환불을 신청을 해도 재결제 시점까지는 사용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뭐 일부의 그 스포츠 유료 채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기도 네. 했고요. 이용 내역이 딱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게 한 달치 요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아예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 이용 일수나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 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뭐 포인트 이런 걸로 지급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 또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수단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이 구독 상품과 관련해서는 박상일 기자가 화가 좀 많은 것 같죠. 네, 어쨌든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를 많이 당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언제부터 그럼 개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약간 좀 흥분해서 네.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 주제에 딱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다크넛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와 어둠을 뜻하는 의미의 다크가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의 옆구리를 찌르듯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기업의 상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는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다크가 붙음으로써 유도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앞서 구독경제 이용 시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내용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이런 다크넛지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기업들의 다크너치 상술에 휘말리는 경우가 꽤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최저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니까 결제하려고 하면 갑자기 금액이 확 뜁니다. 뭐 옵션, 뭐에 추가 비용 붙으면서 가격 많이 뛰죠. 소비자가 또 시간 들여서 어떻게 최저가 찾아서 결제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다크너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다크너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원래 음원 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이 음원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사이트나 결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면 초기에 표기되었던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공유 숙박 사이트 등이 새로운 다크너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정교해지는 다크너츠에 맞서 소비자로서의 현명한 대처 능력이 더 필요해졌는데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는 유료 자동 결제가 있지는 않나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박상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